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이재명 지사님 재판했습니다. 재판. 피고인 신문 받으셨거든요. 2시에 시작해가지고 10시 반에 끝났는데 아휴, 도대체 몇 명이 울었을까요? 거기 재판에서 기레기들이 헛소리 할까봐 들어가서 지키고 맨날 방청권 당첨받아갖고 가서 지키고 앉으셔가지고 그 페북하고 유튜브 방송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막 속기록 작성해가지고 내보내시는 주시는 그 여성 아주머니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머니라고 함부로 불러서. 근데 우리 바다소리님하고 보니님하고 계시거든요. 두 분 다 울고 방청석 다 울고 저도 꺼이꺼이거리고 아우 정말 생각하면 머리 아픕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이 지사님 재판 관련해가지고 방송을 올리려다가 너무 슬프고 처지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는데요. 그냥 인간 승리가 아니라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고 우리 한민족의 승리입니다. 진짜 인간 승리고요. 우리 지사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이어서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도 그리고 불쌍한 노무현 대통령님도 이루지 못했던 미완으로 끝났던 우리 민족의 새 역사, 새 시대를 열어가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 고구마 같은 진짜 속으로 호랑이 이 스타일은 우리 이재명 지사님으로 인해서 완성되고 빛날 것입니다. 아무튼 이쯤 하고요. 또 이제 제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이 길어졌는데 좀 돌아봤습니다. 좀 돌아봤는데 제가 왜 이 난리를 치면서 살게 됐는가 도대체. 그냥 잠깐 죄송합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요. 그냥 동네 아줌마로 잘 멀쩡하게 잘 살다가 왜 이렇게 무슨 정치가 어쩌고 무슨 글로벌 뭐 네오콘 엘리트가 어쩌고저쩌고 이 난리를 왜 치기 시작했는가. 전부 다 한여름날의 외투 때문이었습니다. 7월 23일 기억나시죠? 뭐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뭐 소중한지도 잘 모르고 뭐 막 엄청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면대면 했었는데 말씀을 참 재밌게 하신다 이 정도였는데 이날이 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뭐 부시덕거리느라고 밤을 좀 자주 새고 뭐 아침에 잠이 들고 이런 습관이 있는데요. 그날은 보통 뉴스공장을 녹화를 듣는데 그날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 앱으로 받아놓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다 듣고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계를 확인해 봤을 때 본 게 12시 10 몇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꿈인지 생신지 무슨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야? 이러면서 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어머님 사시는 아파트 10몇 층에 외투가 놓여 있었대요. 다른 것들과. 작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외투가 놓여 있었대요. 여름에 입는 겉옷을 외투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예?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말이 안 돼요. 무슨 한여름에 외투예요. 무슨 땀띠 나고 뭐 찜쪄 죽을 일 있습니까? 왜 외투가 놓여 있어요, 거기?
이프레스님이 잘 정리해 주셨죠. 어떤 뭐 우파 좌파 저쪽에서 그렇게들 부르니까 뭐 우파라고 치면은 황장수 씨 거기도 어떤 분이 나와갖고 의문사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었는데 이프레스님이 훨씬 더 정리를 잘 해주셨죠. 노회찬 의원님. 왜 의문사인지, 왜 의문사라고밖에, 의문사가 무슨 뜻입니까? 타살이잖아요. 9가지인가 근거를 대면서 딱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한여름날의 외투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 하나만 뽑아놓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구나. 국민이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너무 많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정말 정신이 번쩍 나게 됐죠. 그때 얼마나 이재명 죽이기가 전해철, 김영환, 전해철, 남경필 이 쓰레기들이 정말 그랬었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누구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부정경선이었다고 작년 당대표, 우리 국민의 더불어민주당, 우리 국민의 거인 거기 당대표 선거가 전 부정경선이었다고 2가지 근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도왔다. 특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댓글 부대가 엄청 동원됐다. 김진표하고 이해찬에. 근데 조중동이 도운 특정 후보는 JTBC 손석희까지 나서서 도운 건 이해찬이었다. 조중동이 왜 돕냐 도대체. 조선일보는 아무 말 안 했죠. 중앙일보랑 동아일보하고 JTBC가 난리를 쳤죠. 그러고 15,000명 대의원 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2시간 동안 개표를 왜 못했냐 이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다시 짚어보고 싶어서요. 그 과정을 다시 짚어보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특히 올해 들어서 이제 얼마 전부터 제가 이분이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계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방송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리고 젊었을 때 사진까지 막 찾아가지고 보면서 그런 느낌이 점점 더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점점 더 굳어지는 이게 기분이 좀 희망, 기대 비슷한 걸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정치 정황 속에서 그간에 이제 김대중 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시기를 거치면서 친노라는 계파를 결성을 해서 분탕질을 치고 난리를 치고 조지 소로스 쪽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 민주당 그다음에 삼성 홍석현 이런 쪽을 엎고 뭐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그쪽에 전면적으로 몰빵하고 올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국민을 위하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 촛불 정보를 위하는 이런 마음도 조금 있는 상태에서 양다리 걸치기라는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였다면요. 그리고 이런 한여름날에 이 외투라는 이런 황당한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걸 보면서 양다리 걸치기 쪽으로 마음이 더 옮겨가는 이런 모습이었다면요. 근데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도 결국은 이 권력투쟁, 정치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세력균형, 세력들 간의 싸움의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재인, 이재명 동시에 죽이기 이 작전이 작년에 얼마나 극악했습니까, 정말. 이분이 당대표 된 직후에요. 몇 달을 한번 지금 돌이켜보세요. 생각나세요? 그 아사히 난장판이었던 게요. 그리고 그때 당정청이 모인다. 그때 비서실장과 총리와 당대표가 모였다라는 거야. 그 색깔 내용과 지금도 여전히 당정청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대통령님이 임종석을 내쫓고 다시 임명한 비서실장과 펼쳐지는 이 당정청에서 이낙연 총리의 모습과 그다음에 이해찬 당대표의 모습이 특히 미국 갔다 오고 그녀에게 판을 깔아주러 미국까지 다녀오고 이건 왜 그런 겁니까? 트럼프하고
트럼프 발목을 잡으려고 이런 게 이제 이쪽이 걸쳐 있는, 그러니까 이해찬, 유시민 이런 식으로 걸쳐 있는 쪽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니까 했던 거, 하기 싫어도 했던 거, 만약 하기 싫었다고 믿고 싶은 거죠, 저는. 이제 와서는요. 그런 속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재명 지사님이 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졌으면요. 이재명 지사님이 그 악한 아사히 난장판을 버텨내지 못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때 당시 임종석이 끼고 이낙연 총리 뭐 나는 비문이다 이러면서 시장 가가지고 뭐 사 먹고 사진 찍히고 헤헤 하고 돌아다니고 그거에 말렸으면요. 청와대 그 털었던 거 그거 수사 중이에요? 청와대 해킹 누가 했습니까? 예? 다 그냥 묻고 지나가나요? 근데 이긴 겁니다. 이긴 겁니다. 이기시고 쫓아내고 판 정리하고 그러면 지금 당대표하고 유시민 씨 석건 해가지고 세력균형 쪽에서 해봤는데 안 되지 않냐 어떡하라고 뭐 더 이상 뭘 할 수 있어 라고 예를 들면 조지 소로스나 뭐 아무나 막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홍석현이 됐든 아니면 지금 뭐 다 죽게 생긴 오바마 힐러리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안티 트럼프 섀도우 가버먼트로 움직이는 CIA가 됐든 뭐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나경원 데리고 가갖고 판도 깔아주고 뭐 하라는 거 다 했잖아. 근데 뭐 어쩌라고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끓어오르는 적개심에 불타면서 이해찬과 유시민을 보았던 이 마음, 그 속에서 세상에 저 같은 아줌마가 이런 방송까지 시작하면서 쌩 난리를 치고 이러면서 쭉 흘러오는 그 지금까지 한 다섯 달 됐죠 벌써. 네다섯 달 이 동안에 우리 대통령님하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그리고 정말 수많은 애국적인 언론들과 우리 국민들 너무너무 다 잘 버텨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좀 편안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진공적으로 판을 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돌아봤을 때 그 글로벌 엘리트들과 삼성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양다리를 걸쳤던 세력들이 조금 더 국민 편에서 더 편안해지셨기를 바라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표시가 어디에서 나나요? 당내 경선 룰 이것도 양다리지만요. AOC 그다음에 뭐 오마 이런 식의 분위기를 가진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돋보이는 젊은 여성 신지혜 진짜 똑똑하잖아요. 아까워 죽겠습니다. 다 이제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나이를 좀 더 먹으면서 아주 똑똑한 친구니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진짜로 힘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활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젊은 이렇게 무슨 별동대도 아니고 무슨 기동 타격대도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등장하기 유리한 쪽으로의 그러니까 양다리인 당내 경선 룰 그치만 어쨌거나 뭐 괜찮죠. 뭐 그러니까 짬짬이 밀실공천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가능성이 커진 거니까요. 그리고 공수처를 포함하는 패스트트랙도 진짜 재밌게 기대도 안 했는데 일단 또 통과가 되잖아요. 너무나 미흡하다고 우리 대통령님은 참 답답하다고 하셨다지만 왜냐하면 최고 권력층의 비위를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택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뭐 이해찬 당대표 말씀도 맞죠. 일단 배를 띄우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가 2년이 넘게 총리를 했는데 이제 총리가
뭐 글쎄 5년 내내 총리는 못하는 건가요? 어쨌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해철, 임종석이 밀겠죠. 근데 세상에 김진표가 총리 물망에 오른다잖아요. 김진표 얘기를 당내에서 이 똥파리 극문을 빙자한 삼성 앞잡이들, 이 적폐, 더민주 내의 적폐들이 이제 힘을 뭉쳐갖고 꼴패미들까지 전해철을 밀고 있나 본데요. 저는 걱정은 안 합니다. 뭐 전해철 이름 뭐 5천만 번 나와도 그 검은머리 외국인 빅터 차, 그 정신없는 그 인간이요.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뭐 무슨 핵과 장난감의 차이를 모르는 뭐 디스 크레이지 키드라고 불렀던 그 미친 놈. 저도 욕 좀, 이분 욕 진짜 잘하시던데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어떤 젊은 굉장히 건실한 젊은 분과 그 유튜브에서 댓글로 사귀어가지고요. 근데 그분이 여명숙 씨 유튜브를 듣고 있다 하셔가지고 하는지도 모르다가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욕하는 거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저도 욕 좀 하자고요. 빅터차 그 미친놈. 그 미친놈이 대사로 올 거라고, 주한대사로 올 거라고 중앙일보가 1년 넘게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이제 온다 내정됐다 온다 노래 겁나 불렀거든요. 김진표 총리 될 거라고 겁나 노래 부르고 있겠죠. 노래 백날 첫날 불러보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김진표는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여기 성함을 안 적어놨는데 우리 진짜 유재일 씨 진짜 정말 놀랍던데요.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마음 불쌍한 게 아니죠. 안타까워서 마음이 짠하고 정말 그런데 세상에 김진표 되면 나라 망한다고 촛불 정부 끝나는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치면서 세상에 안희정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제였던 것 같은데 정말 놀라고 와 대단한 청년 대단한 젊은 분이다. 진짜 애국자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안희정 대선 주자 그 꼴패미들이 쓰러뜨렸다고 제가 보기에는 임종석이 추진을 한 거거든요. 임종석이 거들었습니다. 임종석이. 근데 그렇게 그 아까운 대선 주자 날아갔다고 난리를 치더니 세상에 어제 하는 얘기가 안희정이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삼성한테 말아먹히는데 역할을 한 2명 중에 1명이었다고. 지금 다른 1명은 여시제 대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했던 겁니다.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 김진표가 되면은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그 삼성이 휘둘렀던 그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이 양다리 걸치기의 주인공인 이 양반이 이해찬 이 양반이 김진표하고도 굉장히 그때 친했었고 골프 친구고 뭐 골프장 100 몇십 개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치고 그 골프 회동이라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돈 뭐 장사 사업하고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같이 빨개 벗고 사우나 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영향이 참여정부 때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도 벌써 15년 전 얘기고 지금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각을 세운다는 전제 하에 보면요. 김진표 절대 안 되죠. 김진표 절대 안 되고 그러면 누구 추미애? 추미애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총리감이 없나요? 그럼 저는 이분이 참 송영길 지금 생각해봐도 도저히 여기 부정경선에서 뺏겼거든요. 그리고 김진표보다도 그 지지세가 더 컸고 표가 많이 나왔고 개인적인 실력으로 봤을 때 뭐가 엄청나게 이재명 지사님만큼 우리 대통령님하고 이재명 지사님만큼 이렇게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을 위하는 이런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좀 깝깝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깝깝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갖춘 실력이나 이런 걸로는 도대체 아까도 그 최민희 의원님이 그 새날에서 얘기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 이름 부르면서
이제 이재명, 유시민, 조국, 이낙연, 임종석을 부르는데 송영길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한테서도.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거지? 뭐 삼성에 돈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삼성이 돈을 받았으면 같이 움직일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면은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뭐가 문제일까요? 난 참 어떻게 보면 아깝기도 하고 총리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좀 그러니까 유재일 씨도 송영길 이름 안 부르거든요. 왜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질 않을까? 제 고등학교 동창들한테서도 비슷해. 개인적으로 참 그 괜찮은데 그 뭐 얘기 길어져서 그만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이렇게 왜 임팩트가 그렇게 없는 거죠? 너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뭐 선민의식이라고 한번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일 씨는 유시민 씨 얘기를 하는데요, 총리로.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제주도와 관계돼서 이재명하고 사이에 그리고 드루킹도 이재명을 저격했었죠. 뜬금포로. 거기에도 걸쳐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드루킹을 통해서 그러니까 드루킹과 김경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거 문재인 이재명 동시에 날려버리기 작전하고 너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 있는 그 김세의 그 양반도 진짜 웃기던데 이상호 기자님이 그 김세의가 어떻게 인터뷰를 조작했나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줬는데 남들 조작하고 있다고 막 욕하면서 살더라고요 요새 분노에 차서 근데 이 알릴레오 그걸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 구독자 이게 여기에 무슨 야료가 들어갔는지 이걸 막 살살 풍기잖아요. 그러면 유시민 저는 지금 생각하면 지금에 와서는 유시민 씨도 편안하게 그 정말 지금 홍준표를 띄워주려고 하는 이런 것도 진짜 참 그 좋은 작전이잖아요. 찬란한 작전.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태극기 모독부대 이쪽을 그 토착 왜구들을 흔들면서 좀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너무 다 지나간 너무 더럽고 추한 이런 것들 다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쩔 수 없이 막 밀려갖고 그런 것들 막 드러나서 사람들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우리 대통령님이 이재명 지사님 재판은 뭐 공소 기각 뭐 무죄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빨리 마무리되는 대로 그냥 확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 데려가 버리면 어떠나. 이거 그냥 내가 헛소리여야만 하나? 이재명 지사님 일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다 떠나가지고 경기 도민들은 지사로 뽑아놨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그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들이 5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진표 전해철 편에 들러붙어서 그 뒤에 있는 삼성을 보고 그러는 거죠. 거기 들러붙어가지고 이재명 나가라고 탈당하라고 와, 참 기가 차서 그 난리를 치죠. 그 국회의원들 그러죠. 그 다음에 경기도 경기도 의회는 누가 다 붙들고 있었나요? 연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정을 16년을 하면서 얼마나 썩어 있었겠습니까? 맨 처음에 명찰 달자 그럴 때 경기도 공무원들은 어쨌죠? 싫다고 그랬잖아요. 개겼잖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그 시스템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이렇게 싸우는 소리 하나도 안 났잖아요. 싸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정말로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고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주 세세 꼼꼼하게 작은 것들부터 중요한 것들까지 다 챙기고 이런 이 탁월한 이 행정력을 가진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그냥 지금 총리로 옮겨가고 그리고 경기도는 뭐
지금 그러니까 평화부지사님 이렇게 이 지사님 하는 거 지금 벌써 거의 10달 넘었는데 경기도지사 시작한 지요. 1년 동안 보면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유관부서들 싹 다 불러가지고 모두가 다 있는 자리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서 교통정리하게 딱딱딱딱딱 정리하고 처리할 거 처리할 거 이런 것들 거기 하시고 경기도는 그리고 총리로 옮겨가시면 얼마나 우리 대통령님이 얼마나 우리 대통령님이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진짜 아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님 속으로 이 생각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기를 바랍니다. 또요, 또, 이 여명숙 씨 얘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거의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입장은 유승민, 여자 유승민. 그러니까 북한만 싫은 거예요, 북한만. 북한은 주적이어야 하는데, 다른 부분들에서는 정말 깨끗하고, 부정부패, 비리 이런 거 없이 살아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나 지금이나 무슨 진짜 운동권들 나눠먹기 하는 운동권이 능력이 없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입국권은 둘째치고 자리 갖고 나눠 먹는 이거는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적당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도 국토교통부 장관 일을 너무 잘하길래 진짜 정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여자 대통령으로 진짜 1순위로 꼽고 싶다. 이렇게 진짜 우리 문 대통령님을 잘 도와서 정말 잘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유재일 씨가 자꾸 뭐라고 이렇게 그분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유재일 평론가가 안희정 얘기도 이제서야 하더라고. 이제서야 그렇게 싸고 돌더니 그렇게 이제 근거가 있어도 입을 꽉 다물고 얘기를 우리 진영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참고 말을 안 하는 표시가 나던데 우리 유재일 평론가가요. 근데 칼기 사건하고 그 다음에 무슨 또 어떤 다른 사건 이런 걸 갖고 자꾸 김현미 장관을 한테 별로 점수를 안 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깝깝한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밥그릇 챙겨 먹는 면에서 너무 진짜 토착 외구들하고의 선명하고 뚜렷한 차별성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우리 지사님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고 아까 최민희 의원도 이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과 자리를 잡고 총리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제가 또 속으로 막 바라게 되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세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러니까 여기 성남시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아마 경기도에서 저는 현재 경기도 대변인 하는 젊은 분도 분위기가 정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진짜 국민의 녹을 먹는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거의 좀 과장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종교적인 분위기까지 도는 그러니까 진짜 부정부패 이런 거하고는 정말 거리가 그러니까 진짜 일절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런 분위기들을 이렇게 진짜 신실하고 애국적인 정치인들, 행정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중앙 정치 무대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새로운 세력, 새로운 물결, 새로운 인물들이 우리 지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총리로 일찍 나가면 또 확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 그래서 진짜 정치인들, 정말 정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의 진짜 무슨 물텀벙, 술텀벙인지 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중앙당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또 소설을 쓰면서 꾸게 되는 겁니다. 유재일 씨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유재일 씨가
이제 앞으로는 대권을 꿈꾼 사람들이 그냥 국회의원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장을 거치는 거를 더 많이 선호하고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이죠. 왜냐하면은 시스템과 조직의 운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내는 이런 것들을 함께 훈련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들의 세력을 이제 서로 검증도 하면서 키워낼 수 있는 이런 장들이 활짝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그러니까 뭐 상원 의원을 하거나 한 상원 의원보다 더 쳐주는 게 가버너, 전부 다 가버너, 그 주지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무대로 이렇게 진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저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가 도대체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데려다 쓸 사람이 없어갖고 쩔쩔매고 있는데 왜 우리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지? 지금 총리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총리 나가가지고 대선 준비하시고 열심히 출마하고 우리 조국 수석님 출마가 운명입니다. 아, 임종석이 그 최민희 씨가 임종석을 대권 주자로 이름을 한 번이라도 올리다니. 아, 진짜 주제를 알고 좀 짜져 계세요. 이런 거고. 우리 유시민 씨는 그 뭐 주제를 알고 짜져 계세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진 않고 그냥 좀 어쩔 수 없어서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정치판에 너무 오래 있으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조용히 다 그냥 갖고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름답게 퇴장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가 더 큽니다. 꼴 보기 싫고 진짜 나쁜 짓도 너무 많이 한 걸 알지만 그래도 뭐 그리고 그런 각도에서 우리 대통령님하고 뭐 이재명 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형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회적으로라도 아무튼 뭐 그 초싸기처럼 뭐 누구는 여기까지 있다우 소리 지금 이제는 현재 세력 상태에서는 그 삼성 소로스 뭐 미국 따까리들 이쪽하고 해서는 그따우 망발까진 안 해도 되는 시점에 이르는 것 같으니까요. 뭐 편안하게 좀 알아서 해주시고 그러면 총리 들어가고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대선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국무총리 그 다음에 차기에는 이재명하고 조국하고 파트너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송영길 뭐 우상호 송영길 글쎄 참 이상합니다. 정치판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아무튼 노력하셔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조국, 이낙연 그다음에 이재명 뭐 송영길 이 정도면은 경선 그러니까 대선 경선 뭐 해볼만 하지 않나요? 예? 흥행이 어떻습니까? 유재일 씨 혹시 제 방송 들으십니까? 그, 음, 아무튼 이재명 지사님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총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아, 그러면 정말 새 지평이 열릴 것 같습니다. 손혜원, 최민희 이렇게 이름 막 이렇게 적어요. 여가부도 여명수 씨 들어가면은 뭐 그 저기들 그 꼴패미들 뭐 해먹은 게 너무 너저분하게 많고 그래서 다 찍소리도 못할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요. 뭐 이렇게 데려다 쓰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절주절 떠들어 봤습니다. 요지는 꿈을 꾸고 싶다는 거죠. 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재명 국무총리의 꿈을 꾸고 싶다. 이해찬 당대표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